이제 1, 2월 문제풀이인데 11월, 12월 달 저희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변형된 문제 그런 문제를 300문제 정도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2개월 동안 할 건데 자 처음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항상 어떤 테마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칠판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그 다음 또 테마 들어가면 또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3회독 정도 할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그 예습을 조금 보고 오세요. 제가 하루에 한 40문제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 40문제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서를 집에서 한번 어떤 교과서든 관계없습니다. 한번 딱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칠판으로 또는 뭐 말로 한번 그 테마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해뒀다가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기본서로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한 3회독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나 내가 미처 몰랐던 지문은 각자 나름대로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고 그 정도만 해주시면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잘 안 틀릴 거예요. 국어를 노리신다면 국어는 일단 올해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출문제 1, 2월달 문제풀이에서 지금 제가 압축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체크했다가 바로바로 복습을 해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책을 갖고 오시고 어떤 교재든 자기가 많이 본 교재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기본 이론 정리를 할 때 그 책을 따라오시면서 체크를 하세요. 책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따로 뭐 필기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자, 뭐 문제는 300문제. 책도 얇으니까 뭐 별로 이것만 해가 되나 이렇게 싶겠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런 설명을 더 붙이면 거의 뭐 출제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커버가 될 거니까 너무 약하게 보지 말고 충분합니다.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뭐 3, 4월 달에 기출문제에다가 많이 변형을 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간을 재가면서 풀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뭐 행정법에 있어서는 95점 정도는 쉽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달까지 조금 나태했다. 그리고 한 3년차 이상 되시면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수업을 듣든 이제 문제를 풀든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한 5%, 10%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자기 걸 만들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90% 정도 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1,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행정법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한 4개월만 축자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뭐 다부지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단연차들은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힘이 빠져요. 왜? 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1, 2년 차들은 다들 새롭고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4개월 정도를. 우리가 뭐 100일주도 마시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100일주를 마시는 건 저는 약간 찬성해요. 먹어도 돼요. 근데 먹는데 그냥 먹는 건 아니죠. 내가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모든 걸 집중해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100일주는 원래 먹어도 된대. 그냥 술 먹고 노는 거. 그런 식으로 먹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고 이제까지 지금 제가 조금 나태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일 동안은 내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진짜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혹시 아직 100일이 조금 더 남았을 건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내부적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앞산을 한번 올라간다든지 803 갓바위를 한번 올라간다든지 일요일날 한번 올라가서 그래 내 인생을 이번 100일에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설도 남았고, 그렇죠? 또 2월 말 되면 애들 개학한다고 그러면 또 개학하기 전에 또 친구들 만나야 되죠. 또 변호인도 봐야죠. 또 용의자도 재밌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그런 데 빠지기 시작하면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마음이 잘 안 잡힌다, 불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을 만나갖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밥도 한 개 사달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불안한 건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제 기본 이론 듣고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는 걸 체크해 놓고 뭐 이렇게 다음에 하지 이렇게 밀어놓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까지 계속 밀어놓으면 나중에 3, 4월 뭐 한 20일,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버티지를 못해요. 모든 과목이 그런 것만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자기가 궁금했던 거 아주 쉬운 것도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문제는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우리 행정법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보통 교과서는 4가지 편으로 구성이 되죠. 1편은 이제 통론이라 그래서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2편에 이제 작용법이라 그래서 행정, 입법부터 보통 배우죠. 뭐 대부분의 교과서는.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작용이라 그래서 뭐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법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행위,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 중에서도 특히 일본하고 우리는 행정지도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비공식적인 무슨 행위들도 있다더라. 그렇죠? 이게 행정작용이죠. 국가가 하는 작용을 이제 성질별로 나누어 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절차가.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 그래서 이미 법이 만들어졌죠, 96년도에. 자, 이 법은 이런 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어떤 작용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절차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정보 공개가 워낙 중요하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또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반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이거죠. 최근에 삼성카드나 뭐 현대카드 이런 카드사에 대규모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어제 신문인가 나왔죠. 자, 그런 경우에 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스팸 메일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나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법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2편이에요, 2편. 요게 이제 우리 책도 딱 40페이지 정도까지 될 거야.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게 딱 반이에요. 제 교재로 하면 상권, 1편. 상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3편에 실효성 확보 수단을 배우죠.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것도 일종의 작용인데,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케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그 방법론을 쓰는 게 곧
국가가 하는 작용을 통해서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2편, 3편은 다 뭉쳐서 작용법이에요. 작용법. 요걸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피해가 생겼을 때 그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줘야 되니까 행정구제법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4가지 편으로 공부가 될 거다. 제 계획상 요까지 아마 한 1월 달에 하고 요거는 2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작용법에서는 이제 어휘를 배우고, 종류가 있으면 종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적법 요건을 배우죠. 적법 요건. 이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 건지, 마지막은 구제를 배우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배우게 되죠. 여기는 법 조문 순서대로 조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은 전통적인 수단이 있고 새로운 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 수단에는 행이라 그랬죠. 이거는 행정 강제를 하는 거고, 이거는 벌을 부과하는 거고, 강제는 다시 강시죠.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적시 강제가 있다. 강제 집행은 다시 대집직강 4가지로 나누어지더라.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더라. 과태료 때리는 거, 이거는 벌금이나 징역형 때리는 걸 말하죠. 자, 이 질서벌은 다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란 걸 만들었더라. 2007년도에. 자, 요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과태료를 때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때려야 되는지, 그렇게 때렸을 때 국민은 어떤 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과태료와 관련된 일반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조문을 또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만으로는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돈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뭐 가산세, 세금 같으면, 그 다음에 연체 이자 때리는 거 가산금, 그 다음에 쪽팔리게 하는 위반 사실을 공표해버리는 거, 그죠? 널리 알려버리는 거,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공급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수도를 끊어버린다든지, 또는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관어 사업에 제한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제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대집행이 어떤 건지, 집행벌이란 건 도대체 뭔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이행 강제금이죠. 직접적으로 강제를 해버리는 거, 영업소를 폐쇄시켜버리는 거, 강제로 돈을 부과하는 거, 받아가는 거, 강제징수. 자, 이런 것들을 역시 대집행은 어떤 거다, 종류는 어떤 게 있다, 그다음 법적 성질은 각각 뭐 개통 실비의 절차를 거치는데 각각 처분성이 긍정된다더라. 적법 요건은 대집행을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 그렇죠? 대다방,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때만 대집행이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때만 그 수단을 써야 된다더라. 방치하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때 대집행을 해야 된다더라. 그런 요건을 갖춰서 대집행을 해야 적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절차 측면에는 계고장은 반드시 문서로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계고하고 영장 통지는 절차를 생략은 가능하다더라. 절박할 때, 위험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저순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제는 개통실비가 다 처분성이 긍정되니까 항고쟁송을 제기하면 된다더라. 이걸로 인해 국민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더라. 다 저런 작용이니까 그런 순서대로 꼭 쭉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행강제금도 똑같이, 그렇죠? 직접강제도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쟁송이라는 제도하고 손해전보제도죠. 요거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요거는 돈으로 받는 거죠. 여기는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다더라. 요거는 이제 물론 국가배상을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만 배우면 된다. 요거는 이제 땅을 수용 같은 거 할 때 보상금 주는 거, 그런 걸 배우게 된다. 요거는 이제 돈으로 받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심판하고
소송을 말하는데 요거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상급기관에 보통 있죠. 대구시 중구청장이 한 건 바로 위에 있는 대구시장 소속의 심판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취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법원에다가 하는 거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심판법이 있고 소송법이 있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여기도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요거는 일반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하고 토지보상법의 일부 조금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2편, 3편, 4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1편에서 아주 기초적인 통론이라 그래서 기초적인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러 왔으니까 행정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2장에서 행정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러 왔는데, 이 행정법은 민법하고 이런 거와 다르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행정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던데,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게 있다던데, 이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렇죠? 법치행정의 원칙. 자, 그러면 행정은 법을 따라서 해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행정이 따라야 되는 법은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법원이죠. 법원.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렇죠? 문자로 된, 조문으로 된 거, 조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원이라는 게 있다더라. 요걸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장에서 법률 관계를 공부하고, 법원 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이 있죠. 요 일반 원칙, 비대위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그 원칙은 곧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인 거죠. 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라 그래서 우리는 배우러 온 게 공법적인 관계를 공부하러 온 거예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국가도 사법관계도 있기는 있죠. 사법관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란 말이야. 자, 하지만 우리는 이쪽을 공부하러 왔지만 실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청사를 짓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총무과에 근무하게 됐으면 청사를 지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건설사를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찾아서 걔들한테 도급 계약을 맺어서 청사 짓는데 뭐 한 50억 이렇게 계약을 맺고 청사를 짓게 된단 말이야. 자, 이 계약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죠? 여러분이 그냥 집 짓는 다음에 당연히 이건데, 공무원이 돼갖고 청사를 짓는다면 이쪽일까? 그죠? 그래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이쪽이면 공법을 뒤져봐야 되고, 다툼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민사법원으로 개인과 같이 똑같이 민사소송 제기하면 돼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사를 지었는데 하자가 막 생겨요. 돈은 50억 줬는데 2달도 안 됐는데 시장실에서 막 비가 셉니다.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야 이건 뭐야 다시 좀 보수해줘. 그러니까 보수도 안 해줘요. 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니네들이 관리를 못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툼이 생기겠죠.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뭐 이상한 데 맡겨가지고 이게 뭐냐 그럴 거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든지, 아니면 걔들한테 빨리 보수 시켜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업자를 찾아가서 강제로 뭐 요구도 해봐야 되고 부탁도 해봐야 되고 안 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시 돈으로 고치고 그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공법관계라고 생각하고 행정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공부하고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웬만한 건 공법관계를 공부해 온 거야,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방금 얘기했던 청사 도급계약이라든지 국가도 국유림을 팔 수 있거든요. 국가 소유 땅을. 자, 그러면 당연히 매매계약이잖아. 그냥 매매계약. 그러니까 그거는 사법관계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일 건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례들이 가끔씩 있거든. 그런 것들은 외워놔야 되는 거죠. 시험은
다음 중 우리 판례가 공법관계라고 본 예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집행, 집행관계, 강제징수관계 뭐 이런 거 당연히 여기지. 근데 청사도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말은 법적인 관계잖아요. 법적인 관계란 말은 결국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공권, 공의무가 생기고 그걸 이제 공권, 공의무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권론을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권론. 자, 이 공권론은 결국은 저기 쟁송법에서 얘기하는 원고 적격의 얘기다. 그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취소소송 이런 거는. 그럼 그 법률상 이익이란 게 뭘까? 결국은 저 공권을 하고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그렇죠는 의무를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공권은 곧 법률상 이익이야. 공권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나름대로 그냥 공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냥 읽어서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돼. 자기 혼자 이거는 원고는 그러면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책 그 자체로 다음 중 공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 공권에 관해서 그냥 정리하고 있으면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공권이 그러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원고가 된다는 거지? 왜 법률상 이익과 같다는 거지? 이거는 교수들도 잘 설명을 못하는 거야. 논문이 한 10여 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애매해요.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공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공권은 법률상 이익하고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된대. 원고 적격이 인정된대. 끝. 그걸로 끝.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석사 때도 고민을 안 해도 돼.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공권이 뭔지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그때 들어가는 거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공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공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런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는데, 법률관계의 변동이란 말은 곧 권리 의무가 어떻게 생기고 언제 변경하고 언제 권리는 없어지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행위 중에 세금, 조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법률관계가 변동이 일어나요. 나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의무가, 없던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곧 법률관계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용법에서 배우면 되고, 그 중에서 사인이 하는 공법적인 행위를 좀 공부하면 되는 거죠. 사인의 공법 행위. 투표하고, 그렇죠? 사직서 제출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원서를 내고, 또 국민투표를 한다 그러길래 투표를 하고, 자,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서 면허를 신청하고, 이런 게 다 사인이 하는 공법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에 보면 축산업자면 자기가 키우는 닭이 뭐 이상하게 뭐 감기 걸린 것 같이 조류독감의 증상이 보인다. 그럼 빨리 군청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는. 자,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죠. 이 신고가 곧 사인이 하는, 이 사법상 행위는 아니잖아. 관청에다 하는 거니까. 사인의 공법 행위단 말이에요. 허가를 신청하고 있죠. 근데 이 신청은 뭐 나중에 절차법에서 좀 적혀 있고 신고도 적혀 있긴 하지만 조금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요하지 않는 신고, 뭐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1편을 공부할 때가 이제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말들하고 공권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딱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곳일수록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버리면 돼. 그냥 이거는 법률관계란 말은 이게 권리 의무관계다 이런 말도 몰라도 돼요.
그냥 법률관계에 관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읽었을 때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법률관계 변동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돼 그거는. 그냥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그건 먼저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보이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행정행위는 우리가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하명이라는 것도 있고 허가라는 것도 있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여기는 오히려 쉽죠. 도시관 뭐 그린벨트로 지정했다고 하면 행정계획이겠네. 이런 거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들이 있고. 근데 1편을 공부할 때는 그나마 1장, 2장까지는 좀 쉬운데 3장부터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 자체로 OX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이 원래 공부하기 가장 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하기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뭐 강의를 할 때는 좀 설명을 하지만 방금 제가 했던 설명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셔도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편부터 들어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이제 행정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 자, 행정법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행정이 뭔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자, 행정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다? 권력이 분립되면서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이 쪼개지면서 행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 뭐 시험 문제 내기도 그렇고 이거는 맞는 말로 나올 수는 있겠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하고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사법,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도 알아야 되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 이걸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시험을 쳐서 면허가 나왔어요. 자, 면허는 뭘까? 형식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죠. 겉으로 봤을 때 행정부라는 데서 하는 건지 입법부라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거는 형식적 의미 입법. 형식적 의미 사법은 사법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는 형식적으로 경찰청장이 발급해줘요. 지방경찰청장이 사법부 소속이에요? 입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지 당연히.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정이지 여기는. 면허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이거죠. 이제 지금 대부분 행정부가 하고 진짜 행정이라는 걸 공부하러 온 거야. 대부분은. 그런데 행정부에서 하지만 법을 만들기도 한다 그랬죠. 그게 요거잖아요. 행정, 입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자,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요. 대통령이 어디 소속이죠? 행정부의 수반이잖아. 대통령은.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은 조문으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법. 따라서 형식적 의미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입법이다. 시행령 만드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정심판법 아까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자, 대구시 중부청장이 또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했어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했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으로는 행정 업무지. 그냥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죠. 자격 취소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자격을 취소당했는데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으로 가면 그건 실질적인 사법이고 형식적인 사법이야. 근데 이걸 심판을 청구하면 어디다 하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잖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란 말이야. 입법부 소속도 아니야. 행정부 아니야.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야? 준사법적. 사법에 준하는 재판하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의 재결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행정심판의 재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행정심판법을 배워보면 제일 처음에 행정심판의 의 파트에서 이 재결 아니면 제일 뒤에 이제 심판의 청구,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심판의 재결 파트에 가보면 재결의 법적 성질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자, 그 재결의 법적 성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형식적 의미의 뭐야? 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야, 행정이야, 사법이야? 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형식적 의미야. 심판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야? 겉으로 행정부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가 뭐야? 행정.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 의미는 재결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재판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실질적 의미에는 사법이다. 이런 말이 교과서에 쓰여져 있단 말이야. 이게 재결. 자, 방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가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뭔 말인 이거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딱 체크해 놨다가 집에 가서 몰래 봐야지. 좀 부끄럽잖아.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친구한테 물어보면 쪽팔리는 거야. 혼자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와야지. 그렇게 해결해. 근데 쪽팔리는 게 아니죠. 실제 시험 쳐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게 쪽팔리는 거야. 시험 치기 전에는 쪽팔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를 때는.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게 더 쪽팔리는 거야. 자기를 속이면 안 돼.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빨리 제거를 만들어야 다음에 덜 쪽팔리는 거야. 혹시 여러분 성격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뭐 근데 술자리였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약간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내가 어떤 회의에 들어갔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서 그냥 찬성을 해줘 버리면 안 돼. 그거는 물론 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니고 그냥 뭐 야 어디 놀러 갈래? 뭐 이런 결정이야. 뭐 넘어가줘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약간은 뭐예요? 성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야, 이건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알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길 때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건 나중에 언제든 뽀록이 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중요한 일을 못 맡기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셨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체 하는 사람한테 맡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알아나가는 그런 성격을 그런 어떤 버릇을 들여야 돼. 생활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역시 그래서 재결은 그런 의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행정형벌은 그럼 뭘까요? 형식적 의미의 징역형. 자, 벌금 100만 원 때려요. 자, 형식적 의미의 뭐지? 벌금 누가 때려? 시장이 벌금 때려요? 장관이 벌금을 때리나요? 누가 때려? 반드시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나오는 거야. 그쵸?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뭐야? 사법. 법원이 사법이잖아. 사법부잖아. 형식적이란 건 겉으로 보라니까. 입법부가 하는지 행정부에서 하는지 사법부에서 하는지. 당연히 재판은 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는 재판하는 거잖아. 판단하는 거잖아. 사법이잖아. 당연히 행정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도 사법. 그러니까 행정형벌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 그건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사법이니까 그거는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하라 이 말이야.
근데 뭐가 있어요? 원래는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또는 과료를 때려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범칙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뭐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 통고처분은 누가 때려? 경찰서장이나 관세청장이나 출입국 소장, 관리소장이 이런 사람들이 때린단 말이야. 그 걔들이 어디 소속이에요? 국세청 공무원이잖아.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행정부지. 따라서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는 행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렇죠? 법을 위반해서 벌을 부과하는 징역형 대신에 때리는 거지만 이거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 때리는 거니까 이거는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벌금 대신에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고처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부동산의 등기는 뭐야,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등기. 부동산 등기. 여러분, 등기를, 여러분이 이제 전세 계약을 맺으려고 해. 그러면 등기를 요새는 떼봐야 되잖아. 이 사람 저당을 잡혀 놓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떼?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야 될까? 숙제, 오늘 찾아와. 대법원으로 들어가야 되네, 대법원. 그 말은 뭐야? 등기는 대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는 뭐야? 어? 사법, 법원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란 말이야,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장부에 기재하고 뭐 이런 게 법적 판단은 아니잖아요. 공정이잖아, 공정. 행정 업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지. 형식적 의미에는 사법부가 하지만 법원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 업무는 행정 업무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등기직 공무원은 뽑죠. 법원에서 뽑는 거야. 대법원에. 대법원이 주관해서 뽑는 거야. 등기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뭐 국회 규칙을 만든다. 국회의 규칙을 만든대요. 누가 만들까요?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규칙은 규범이니까 법 만드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는 입법.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국회의 규칙. 대법원 규칙은 그러면 유추해보면 대법원에서 규칙, 저거들 규칙 만들겠죠. 사법. 형식적으로는 입법이니까 대법원 규칙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론반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잘 몰랐다.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오늘 이걸 해결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의 특징이죠. 행정의 특징. 행정의 특징이란 말은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까? 항상 특징을 얘기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의 특징하면 뭐라고요? 개하고 남자를 비교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짐승이다, 둘 다 공통점. 뭐 이렇게. 그런데 보통은 뭐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죠. A형의 특징 이러면 뭐라고요? B형, AB형, C형은 없지. 뭐 있지? O형. 혈액형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특징하면 분명히 비교 대상이 있어야 특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하고 사법의 특징을 이걸 차이점을 특징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행정은 이 법을 그냥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행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사법은 과거를 보고 재판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은 잘못된 거야 이거잖아요. 사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건 잘 없죠. 어쩌다가 있긴 있습니다. 사정 판결은 약간은 지금 현재 공익적인 걸 또 따져보잖아요. 뭐 미래는 아니지만 그 방금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 헌법 재판을 할 때는 약간 미래를 봅니다. 약간 봐요. 근데 일반적인 사법은 그냥 다 과거에 뭐 잘못했냐. 우리가 소송이나 심판에서 취소 소송, 취소 심판은
뭘 따지는 거죠? 뭘 판단해 달라고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영업정지가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 제발. 그거잖아요. 이게 위법한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 위법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진다? 처분시야, 지금 현재 판결시야. 처분시, 옛날에 처분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처분할 때 그게 잘못됐었는지를 판단한다고. 이 과거지, 과거. 그래서 여기는 과거지향적이라면 여기는 미래지향적인 거야. 여기는 한번 일회적이야. 이거는 계속적이, 그죠? 계속 행정은 앞으로. 우리가 연금을 지급한다. 어떤 법률을 만들고 행정을 할 때 항상 미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허가를 내주면 그 허가는 계속되는 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성적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없던 그린벨트도 만들어내는 거고, 행정을 통해서. 그런데 사법은 형성이 아니죠. 현상 유지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대로다. 바뀌는 건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야. 입법은 일반적, 구체적이 아니라, 구체적이 반대말 추상적이다. 이런 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게 뭐야? 마지막 통치 행위를 해야지. 통치 행위, 그렇죠? 통치. 자, 통치 행위는 시간이 좀 이따 하고, 일단 문제 한 문제밖에 없네, 이때까지. 지금까지 한 거는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한 문제만 풀기에는, 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풀고 다음 시간에 통치행위 하죠. 1번.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보통은 형식적인 걸 먼저 찾으면 돼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입법부가 하는 거나 사법부가 하는 걸 일단 찾아야 되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심판의 재결은 누가 하죠? 심판위원회니까 형식적 의미의 뭐죠? 행정. 행정부잖아, 심판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뭐야, 이거? 재결이고 판결하고 비슷하잖아. 사법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행정이나 실질적인 사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실질적인 행정내도 안 속하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발소 영업허가는 전형적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고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행정이다. 국세청장의 통고처분은, 국세청장은 어디 소속? 행정부 소속.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니까 틀렸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 사법이라고 했잖아. 벌금과 과료 대신에 때리는 거예요. 가름하여 때리는 거예요. 자, 군당국의 징발. 군당국이 누구야? 군이 입법부야? 사법부야? 국방부. 행정부잖아. 행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 징발은 강제로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집 명령 비슷하게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의 등기 누가 한다? 법원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법원, 무슨 등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건 법원 소속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에는 공정, 그렇죠? 행정. 따라서 답은 뭘 해야 될까? 억수로 어렵게 느껴지네. 갑자기 답이 안 보여. 뭐예요? 5번이네, 그렇지? 부동산의 등기. 형식적 의미 행정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 의미에는 행정 의무에 속한다. 답은 5번.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많은 중에 20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20문제. 그 2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이 기초적인 이런 걸 묻기에는 좀 아깝지. 그래서 책은 잘 안 나와.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알아놔야지,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면.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요거 정도 딱 세팅해 놓고 이제 통지행위로 들어가면 되죠. 자, 조금 이러지만 10분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통지행위부터.